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아까 깜짝 전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오셔서 좋은 또 연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발표 자료 준비할 때 전혀 그런 사전에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발표 자료 중에 엘고어도 등장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해주셨던 강의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또 그런 예습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헤럴드 재단에서 이렇게 그 환경 포럼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제가 속한 지구 환경과학부인데요.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하늘, 대기과학, 땅, 지질학, 지구 시스템 과학, 그리고 바다, 해양학, 해양과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바다 쪽, 해양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람 의사는 아닌데 지구의 의사로서 지구의 상태를 항상 지구 환경을 진단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양 과학이 우리가 이 해양 환경을 이해하고 이 해양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또 그 위기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해양이라 그러면 바다를 말하고요, sea이고요. 양은 대양이죠, ocean. sea와 ocean 다 합쳐서 바다와 대양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해양, marine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육상에 살다 보니까 해양을 잘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떨어진 것을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해양,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해안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와, 바다다, 너무 좋다 이러시는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이건 바닷가입니다. 바다는요, 저기 끝에 보이는 저 수평선, 거기를 넘어가서부터 진짜 바다가 시작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다 바다잖아요. 3분의 2가 바다로 돼 있고요.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수심도 깊어요.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육상의 평균 해발 고도는 1km가 안 돼요. 한 800m 이 정도 고도인데 해양의 평균 수심은 3000m가 넘습니다. 깊이도 훨씬 깊잖아요.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으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담겨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 97%가 바닷물인 것이죠. 해수. 근데 거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생물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새로운 종이 끊임없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육상종보다도 더 많이 살고 있고 그 중에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죠. 여기서 식물성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을 해야 바다가 건강한 것이고 바다가 건강해야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이 산소의 절반 이상이 다 해양에서 오는 거니까요. 육상에 있는 아마존보다도 더 많은 산소를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기후에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그게 바로 해양입니다. 그래서 해양이 기후 조절자, 클라이밋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후 문제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기후 문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해양을 모르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기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기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시급한 문제가 돼서 기후 비상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기후 문제에서 클라이밋 컨트롤러, 기후 조절자인 해양을 모르고는 기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양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자, 여기 왼쪽에 아까 보셨죠? 네, 오셨는데요. 그 엘고 전 미국 부통령과 그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 4차 평가 보고서가 200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IPCC 과학자들과 엘 고어에게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어요. 인류의 평화에 그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는데요. 어떻게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증가하는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자연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밝히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게 2007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도 기후가 변합니다. 지구의 기후 오랜 역사에서 변해왔고 하지만 지금의 기후 변화는 그런 자연적인 요인을 압도하는 인간 활동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온실효과의 강화, 그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복사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 복사에너지만 들어온 만큼 다 빠져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일부가 지구의 온실가스, 온실기체에 다시 되돌아와서 지구에 다시 축적이 되는데 온실가스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우리가 많이 배출을 했으니까 산업화 이후에 배출하면서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지니까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그게 지금의 진단 결과죠. 2007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우리가 원인도 분명하게 제시를 했으니까 해결책은 당연히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실제 줄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축적된 이 온실가스 농도 때문에 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구에 축적되는 열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가?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93.4% 대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실효과 강화로 흡수되는 열의 대부분이 대기나 대륙이나 육상과 해양의 빙하, 빙상 이런 곳에 흡수되는 것들 다 합쳐도 10%가 안 되고 대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열이 흡수되는 이 해양을 모르고는 우리가 기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1초에 4개씩 폭발하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우리가 25제타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1시간에 그러니까 14,400개씩 원자폭탄이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가 해양에 흡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도 수온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해양 온난화, 지구 온난화 중에서도 우리가 해양 온난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 전체적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해양 생태계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은 잘 적응하지만 어떤 생물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해양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해양 온난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빠르게 온난화되고 어떤 곳은 천천히 온난화되죠.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곳,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50년, 2100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이 돼요. 지금도 이미 북극해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50년, 2100년까지도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럼 북극은 왜 이렇게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가? 북극해를 덮고 있던 빙하, 바다의 빙하, 우리 해빙이라 그러는데요. sea ice. 이 해빙이 줄어들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왼쪽이 1984년 9월이고 오른쪽은 2016년 9월이에요. 같은 9월이니까 계절 효과는 빠졌는데 1984년보다 2016년에 해빙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어요. 32년 만에 어마어마한 면적의 이 빙하가 사라진 것이죠. 자, 북극해 저 빙하가 사라지면 이 빙하는 하얗잖아요. 태양 복사를 잘 반사시켜 주죠.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반사율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북극해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돼서 바닷물의 수온을 더 빨리 올리고 수온을 높이니까 다시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약순환이 반복되면서 북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럼 북극에 살고 있던 생태계는 심각하게 더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죠. 북극에서 저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한파, 소위 말하는 북극 한파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까지 북반구 중위도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례 없는 일들이 북극발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북극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는 또 여러 가지 우리 기상이변들이 있죠. 자, 열대 바다도 수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1900년부터 1980년 과거이고요. 아래 그림은 1981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최근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영역, 우리가 태평양, 인도양에 있는 웜풀이라고 하는 바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수온이 가장 높은 바다, 이 웜풀 해역의 면적이 넓어지고 있고 웜풀 해역의 수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열대 바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열대 바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저기서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태풍도 그 에너지를 얻는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점점 더 강력한, 더 위력적인 태풍이 앞으로 많아지는 것이죠. 슈퍼 태풍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년째 라니냐였다가 지금 엘니뇨로 또 바뀌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런 태평양에서 바닷물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면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는 이 해양과 대기의 열 교환 패턴, 양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구의 물 순환, 수문 순환을 바꾸게 돼서 강수 패턴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비가 전례 없이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그런 일들이나,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바싹 마르고 가뭄이 되고 산불이, 거대한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런 대양 바다에서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고, 어마어마한 열이 흡수된 해양에서 이 바닷물이 순환하면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는 패턴들이 과거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례 없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 기후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구의 이 건강을 계속 검진한 결과를 몇 개 더 말씀드리면, 빙하, 아까 북극해를 덮고 있던 빙하 말고 이번에는 육상에 있는 빙하인데 거대한 빙하,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얼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이죠. 빙상이라는 형태로 수천 미터 두께의 거대한 얼음이 여기에 쌓여 있는데, 문제는 이 얼음들도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예요. 녹아서 사라지고 있어요.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린란드에서 매년 사라지는 빙하 양이 2002년부터 20년 이상 지금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1년에 2,810억 톤씩 사라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걸 77억, 지금 뭐 80억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로 나눠보면 1년에 36톤, 그러니까 매달 3톤, 매달 3톤 트럭에 꽉 채운 정도의 그린란드 얼음이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남극은 그거보다는 적지만, 절반 정도지만 남극 대륙에서도 상당량의 얼음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남극은 저기 그림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는 그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운명의 날 빙하, 둠스데이 글레이셔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의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안쪽에 있던 빙상이 저쪽으로 다 흘러나오면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올 그럴 그 가능성까지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식 이름은 스웨이트 빙하인데, 이 운명의 날 빙하, 스웨이트 빙하가 저렇게 빨리 녹는 이유는 대기가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어느 전보다도 높은 수온을 가지는 바닷물이 빙하의 아랫부분을 파고 들어가면서 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불안정해져서 다 돌발 붕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무너져 내리게 되면 와르르 쏟아지고 나오면 그 안쪽에 있던 빙하가 또 그쪽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바다의 얼음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해수면 상승을 다 유발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사실 아까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온난화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열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해수면이 올라가죠. 이미 열팽창 때문에 해수면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육상에 있던 빙상이 녹으면서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더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바다의 평균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과거와 똑같은 태풍이 와도 해일, 폭풍 해일의 피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평균 해수면이 자꾸 올라갈수록 그 같은 태풍에도 훨씬 피해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 태풍 자체도 더 강력해지니까 앞으로는 그런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다에 녹아서 흡수된 거는 열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탄소도 많이 녹았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이게 해양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 탄소 농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변화가 되면서 해수가 산성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양의
해수의 pH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해수는 물론 염기성입니다. 산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수의 pH가 낮아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해양 산성화라고 부릅니다. 오션 엑스트리케이션. 자, 또 뿐만 아니라 해수 중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 농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용존 탄소는 늘어나고 용존 산소는 줄어들고, 산소가 자꾸 줄어들면 바닷속에서 호흡을 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 동물들 호흡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곳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데드존이라는 곳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십만 마리의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호흡을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후를 우리 인간이 바꿔서 그것 때문에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해양 환경을 직접적으로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디버터 호라이즌 이런 것처럼 막 시추선이 폭발을 하고 유조선이 침몰하고 이러면서 대규모로 기름 유출을 해서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가 하면 각종 쓰레기들, 또 폐어구, 낚시도구 이런 것들이 또 플라스틱, 이런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들을 가져와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해양 오염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강연에서도 보셨지만 가만둬야 됩니다. 파괴를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국의 관할 건이 미치는 그런 바다 말고 공해, 대부분의 바다는 공해인데 이 공해상은 그동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더 많이 지정해서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서 30개 이상, 2030년까지 30개 이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 하는 30x30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해양 파괴를 멈추자, 인간활동을 막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지구 환경, 해양 환경을 비롯해서 지구 환경을 총체적으로 심각하게 파괴해서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새로운 지질 시대가 될 정도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여기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행성이 되어버린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이것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면 먼저 바다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에서 해양과학 10년을 선언한 겁니다. 자,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금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바로 지금이 해양과학 10년의 기간인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학을 하자. 우리가 원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7가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째로 깨끗한 바다. 더 이상 오염되는 바다를 우린 두고 볼 수 없다.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바다. 해양 생태계가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측 가능한 바다죠. 우리가 바다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내고 이해하고 예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바다. 우리가 바다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우리가 안전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쓰나미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해양 재해가 시작돼서 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경보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그런 바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 얼스, 디지털 트윈 오션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나 해양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해양 데이터, 이런 포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양을 통해서 힐링을 얻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관광과 치유와 힐링으로서의 이런 해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런 우리가 원하는 바다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를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서로 이해하는 대상은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바다를 잘 알고 바닷속에 사는 우리가 해양 생태계와 우리 인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야기하셨죠. 집단 행동할 것이냐, 집단 자살할 것이냐. 당연히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